오늘은 2020년 5월 5일 기준으로요.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뉴스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관련된 거를 또 찾아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들에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가 넘어서 21세기의 그 정보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이러한 시기에 굉장히 그 올드 패션처럼 여겨지는 전염병이 웬 말이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인류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해서 그 놀라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회적인 격리 이런 거, 그다음에 강압적으로 이제 집에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잘 처리된 사례로 보고되고 있고요. 언젠가는 코로나가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예전과 같을 것이냐,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new normal. 그래서 normal이라는 게 뭐 평상시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평상식의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삶하고 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 자주 해야 되고 여차하면 또 그 사회적인 거리 이런 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합니다. BC라는 말도 나오죠. BC 19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before 코로나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가 아니라 인류 학자들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예측이 틀리더라도 예측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낙관적이거나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아주 듣기에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이러스가 올해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알려진 그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극히 회의적이라고 그렇게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도전 의식이 좀 약한 건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세대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수학 문제도 그래요. 세계적인 난제 이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 뭐 몇백 년 끌어온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풀어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태를. 백신 개발 오늘 정리한 거는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CNN 뉴스가 굉장히 회의적인 뉴스가 많더라고요. 안 좋은 뉴스들.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네이처 리뷰에서 그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새 신약 개발 관련된 거를 모았는데요. 저자가 CEPI 요거는 이제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빌 게이츠가 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돼야 되나요? Make billions of copies of it. It takes literally days for your immune system to realize that the vaccine is to give you an exposure to make a lot of antibodies that can take these viruses and actually kill 여기 them. 보는데요. 예. There's over 100 different efforts making many different types of coronavirus vaccines. 예, 요게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 뭐 RNA 백신, 요게 살아있는 거, RNA 없는 거, 요거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그 스파이크 단백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분만 잘라서 넣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양반이 요거를 설명을 쭉 하는데 그 되게 재밌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주 백신의 종류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요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백신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WHO에서도 이제 백신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가 임상에 시작이 됐고 94개 정도가 이제 리스트 되어 있는데 아직은 임상 전 단계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획 조금 있다가 이제 자료를 한번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CNN 뉴스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요거가 이제 링크를 했는데 그 이거예요. What happened if a coronavirus vaccine is never developed? 이게 뭐겠어요? 백신이 개발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본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굉장히 그 2차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다시 거리 두기가 되겠죠. 정치가들은 백신 개발 금방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뭐 유명하신 뭐 백신 개발에 담당했던 어떤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의 데이빗 나바로라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게 안전성 통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점점 늦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모든 국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근데 이게 좀 축구 게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승해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해서 챔피언이 됐다라고 해서 다음에 또 월드컵 또 나가서 우승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챔피언 유지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한 일부가 돼가지고 생활해야 되냐. 그러면서 또 경제 활동은 또 돌아가야 되냐. 왜냐하면 국가는 또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이 계속 마이너스로 진행되면 사회가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런 뉴스가 있고요. 왜 백신이 늦어질 수밖에 없느냐. 84년도 HIV,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엄청난 큰 뉴스였어요.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기도 전이겠죠. 그 당시에 이 전부터 나와 있던 80년대부터 나와 있던 에이즈를 하는 이제 HIV 바이러스가 에 대한 백신이 곧 개발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4년도에. 근데 지금 거의 40년이 지났지만 백신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동안에 3,2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HIV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요 안에서도 또 새로 만들어지는데 얘가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 독감하고 비유를 하자면 독감이나 이제 백신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내가 심한 감기가 걸렸다,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이제 나오죠. 근데 에이즈는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어떠냐 모른다는 거니까 두렵다 이런 뜻이고요. 또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댕기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댕기 바이러스가 이제 걸리는 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댕구 바이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가 뭐냐면 두 번째 걸리면은 더 황당하대요. 더 재발이죠, 재발. 다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댕기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오래 났어요. 근데 이제 안 걸려야 되는데 또 재발을 하면 더 심해지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DNA, RNA
그 다음에 뭐 면역 체계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가져다가 적용을 했는데 안 되더라. 생물학적인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꼭 데카르트 같아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옛날에 철학자인데 사람의 몸은 전부 기계적으로 돼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으로 뭐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인가 모든 걸 인공지능을 다 쓰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약도 만들기 어렵고 단백질이라는 것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개발하거나 그 단백질 관련돼서 그 우리한테 독성을 나타내는 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닌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치료제도 이제 렘데스비어가 이제 나와 있지만 그게 뭐 과연 그러냐. 일부가 조금 낫다고 했지 이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한테 낫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이 우선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다.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도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백신 개발이 실패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 깝깝하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CNN 뉴스 첫 번째 뉴스를 정리해 보면 백신 개발이 그동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늦게까지. 그럼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려운 그 시절이 올 거다. 뭐 재택근무가 도입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감기와 코로나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당연히 이제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로 오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조금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나라, A라는 나라가 성공했다고, 우리나라만 성공했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행기로 세계 곳곳이 돌아다니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또 취약한 분야, 뭐 난민도 많이 나오고 이민자 정착들 뭐 이런 곳에 대한 지원이 나라별로 또 공동 협의해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새로운 생활 방식, 상호작용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게 아마 모든 나라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테스트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이제 격리를 통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실시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아마 뉴스에 넣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뉴스도 빌 게이츠가 나오는데 여기 과연 준비된 거 맞아요? 라고 이제 나오는 뉴스입니다. 원래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하면 임상실험 1, 2, 3차가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죠. 처음에는 이제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100명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몇천 명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백신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이제 생백신 사용은 요즘에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상이 이제 1차 이상 들어가 있는 곳이 중국에서 개발하는 게 4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게 한 4개. 그래서 총 8개가 이제 임상에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이제 보면은요. 그 WHO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랜스케이프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느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이걸로 전부 조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조사한 것도 있고, 조사한 걸 전부 가져왔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 보면 프리클리니컬이라고 나오는데 임상 전 단계라는 거예요. 어디 병에 이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플랫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타입이고 누가 이걸 개발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뭐 나라별로 회사별로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은 요게 페이스 1, 페이스 2라고 나와 있는 게 임상 실험이 시작되어 있는 거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노비오라는 회사께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실험합니다라고 해서 4월 10며칠자로 이제 뉴스 한번 나온 게 있어요. DNA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A가 이제 있는데, 그 RNA로 가는, 요쪽도 RNA고, 여기도 두 번째 것도 RNA인데요. 그 마더나라는 회사가 요즘에 그 각광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파이저에서 나오는 이제 RN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나오는데, 뭐 아무튼 8개 중에서 4개가 이제 중국 베이스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공개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일주일 전이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게 되면 2주 전 자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조사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가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됐죠. 뭐 예전에 그 달나라에 갈 때 당시에 컴퓨터 용량이 우리 스마트폰보다 작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산 능력이 상당히 빨라졌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서로 교류가 상당히 빠르다. 협력하는 것도 정보가 빠르니까 협력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개발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이건 제가 쓴 건데요. 새로운 게 늘 좋은 거냐? 그러면 이제 모른다는 거죠. 퀘스천이죠, 퀘스천. History of Vaccines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백신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과연 그러냐? 새로운 거 개발해서 성공 사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댕기 바이러스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진행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감염이 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게 두 번째 웨이브, 세컨 웨이브라고 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18년도 스페인 독감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걸려서 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피해 감염 사례가 댕기 바이러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사례 1차 대전 뭐 그때 당시죠. 그래서 제 감염이 더 심각한 거 맞아요 라고 한다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영향을 준다면 백신으로 우리가 맞아가지고 1차 감염을 인위적으로 시킨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면역 체계를 완성을 했는데 또 걸렸을 땐 더 심각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끔찍한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더 위험할 수도 있나 하면서 이제 퀘스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 만병통치약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완벽한 거 아니니까 이거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백신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5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뭐 유명한 자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이처라는 저널은 뭐 세계적인 탑 저널이니까 네이처 리뷰의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뭐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른 데에서도 뭐 검색을 통해 보면은 아직은 없는데요. 아무튼 유명한 저널이다. 그래서 최근의 자료다. 이 자료에서 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백신 개발이 3월 16일에 처음으로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4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15가지의 백신 후보를 조사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가 조사를 했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78개 정도가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확인이 됐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3개가 임상 전 단계고 5개가 임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조금 전에 그 WHO 자료에서는 어떻게 돼? 8개가 임상에 들어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온라인으로 나온 거랑 그 다음에 또 자료 업데이트 기간이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자료들은 백신 개발 관련된 뉴스 이러면 날짜를 정해줘요. 지금까지 아니면 언제 기준 이런 게 나옵니다. 계속 바뀌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 8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5가지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논문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의 그거에 따라 다르고 이거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래서 한묶음을 합니다. 요거 뭐 RNA, DNA 이건 뭐 핵산 아니야? 이래서 뉴클레오 애시드 이래 한묶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RNA 어떻게 DNA 같아? 다르지? 이래가지고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 RNA하고 DNA가 요즘에 뉴스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요. DNA는 일부, 이건 한 10년 전에도 이제 나와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 모델인 것 같고요. RNA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를 넣겠다. 근데 이제 단백질만 넣겠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면 이제 못같이 생긴 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일부를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벡터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뭐 리플리케이팅, 넌 리플리케이팅 이래가지고 뭐 2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요 경우가 뭐 길게 봤을 때 조금 안정성이 더 있고, 그 면역에 대한 게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논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컴비넌트 프로틴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유전공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벌써 이제 제품이 돼서 나온 경우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잘 모르겠죠. 이거는 그래서 유전자를 잘라서 붙여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DNA나 RNA를 주사 넣으면 내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DNA는 어디 사냐면은 핵에 살죠. 그럼 DNA 약을 넣었으면 얘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핵 안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안까지 얘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주는데 못 받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를 넣어봤자 효용이 없는 거죠. RNA도 마찬가지죠. 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사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는 거를 집어넣어야지 아니면 그냥 밀려서 그냥 쓸려 나오잖아요. 넣는데 그냥 바로 바깥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는 넣기 어렵기 때문에 뭐 전기 천공 방식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집어넣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 에이즈 바이러스 같이 그 핵 안까지 침투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침투 능력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를 갖다 유전공학 쪽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직 여전히 어렵죠.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바이러스하고 인액티베이티드인데 똑같이 생긴 걸 요거는 죽인 거죠. 죽여서 집어넣은 거고, 요거는 그 독성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집어넣는 그런 형태죠. 우리가 이제 생백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7번, 8번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법들이었죠. 근데 제약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뭐 얀센, 사노피, 파이저, 글라소스미스클라인 뭐 이런 회사들은 큰 회사에서 자기네가 개발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실질적으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대량 생산 경험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대요. 성공을 했지만 그럼 누가 만들어 줄 건데? 라는 거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이제 액티브하게 막 개발해가지고 숫자는 많지만 지금 현재 계속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자기네가 확인해 보니까 78개 정도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데는 이제 북미, 캐나다, 미국 쪽이 36개로 제일 많고 중국이 14개로 지금 진행 중이고 중국 제외한 아시아와 호주가 14개, 유럽이 14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서 진행 중이다. 절반이 이제 북미에 들어있는 거죠. 브라질하고 아프리카가 의외로 연구가 전무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이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반구 쪽이죠. 지구 아래쪽으로. 호주는 있는데 아무튼 호주 이외에 그 남미와 아프리카는 지금 그 백신 개발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은 2021년 초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는. 그래서 이 저널은 누가 지었냐면은 SCEPI라는 곳,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지원하고 있는 그 재단이죠. 그 전염병 그 예방혁신 연합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으면 나올 거예요. 창립자는 이거고. 근데 이쪽은 본사가 이제 노르웨이에 있고요. 이쪽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를 하면은 이제 돈을 벌겠다는 뜻이겠지만 CPI가 투자하는 거는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움을 줬고 뉴스나 뭐 유튜브 자료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평행적이고 수용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A라는 나라, B나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쪽에서 임상실험이 1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는 2를 실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쪽 나라에서는 아유 우리도 1이 확인돼 너네가 한 거 우리가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부터 시작하면 기간이 팍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그래서 1을 했다라고 하면 이쪽도 인정해주고 1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고 이쪽 결과를 이쪽에서 받아서 서로 그 결과가 공유되는 그런 걸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에 나와 있는 의학적인 임상실험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쪽에서 일상 실험했으면 이상 실험 아니면 일상 이상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도 신속하게 그 생산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것이고 그걸 또 분배하는 것도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좋은데 너무 빨리 되다가 잘못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이제 염려를 가지고 있다. 이제 리스크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저널 중에서 그 자료 중에서 보면은 여기가 분리를 해놨어요. 어떤 데서 뭐 하고 어떤 데서 뭐 하고 그래서 뭐 종류별로 쫙 나오잖아요. 뭐 RNA 형태로 개발하는 곳, DNA 타입으로 개발하는 곳, 그다음에 그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바이러스로 개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분리가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5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그 실질적으로 8가지 형태를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뭐 각각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mRNA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노파리클, 리피드, 그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 RNA를 감싼 형태로 주사제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세포 내에서 S 단백질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게. 요게 성공하면 상당히 빠르게 성공한 케이스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캔시노 이거는 중국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S 단백질과 관련된 거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이노비오 요게 이제 한국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건 DNA인데 DNA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핵 안까지 들어가야 되죠. 핵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주로 다른 핵을 침공할 수 있는 핵 안쪽으로 침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성을 제외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해서 전기 천공이라고 해서 전기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시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사를 넣고 전기를 통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침투를 하게끔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현이 돼서 우리 몸에서
RNA 만들고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 합성하고 이거를 이제 진행시키겠다는 뜻이겠죠. 요거는 조금 일찍 나온 건데 요것도 이제 그 좋은 저널인데요. 좋은 저널인데 여기서 이제 막 설명을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요걸 정리를 해서 나왔던 게 있었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그죠?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RNA를 써서 만들 거냐? 아니면은 DNA를 써서 몸속 세포 안까지 들어가서 RNA 거쳐서 단백질 합성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거를 만들어진 걸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은 2번과 같이 DNA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몸속까지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줄로가 있는 건 DNA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얘는 이제 독성이 없고 침투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inactivated라는 거는 껍질만 집어넣겠다. 요거는 뭐 약간의 영향력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그 독성을 제외했다 이런 뜻이고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타임 그 프레임이 나오는데 GMP 설비도 나와야 되고 페이스 1, 2, 3가 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잔뜩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세계 각곳으로 또 전파를 해야 되죠. 의료시설에 가가지고 또 주사약이 되면은 이제 그걸 갖다 분배해가지고 주사를 놓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얘기하면은 오래 안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할 건가? 그런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빨리 되면 좋겠죠. 부작용이 없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그 CNN 뉴스 최근에 나와 있는 정리된 뉴스 2가지 하고 그다음에 논문 한 2-3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은 이제 플랫폼 이제 8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성공 사례보다는 이제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한 90%는 버려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돈을 투자했는데 남는 거 없이 버려지는 쪽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 임상 실험이 빨리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먼저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뭐 빨리 달렸다고 해도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골인 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니 그 개발이 좀 빨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뭐 RNA 같은 게 개발이 되면은 또 새로운 플랫폼이 시도가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때 백신 개발에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독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 이쪽 나라에서 임상실험 1차를 했으면 이쪽에서는 뭐 2차는 갈 수 있도록 1차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서 인정하는 그런 거가 되려면 국가들 간에 서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오늘 날짜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서 백신 개발하자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조금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나 이런 거는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국가 간의 주도가 돼서 하는 거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협력 관계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두 나라의 패권 싸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모든 백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동안에 30년 일했습니다, 40년 일했습니다, 백신 개발만 제가 인생을 바쳤어요. 이런 분들은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빨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 이렇게 쉽게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작동 같은 거는 교수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빠를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초등학생들이 더 빨리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도, 뉴잖아요, 뉴. 뉴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참신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르고 있던 거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쪽에 저는 무게를 조금 더 주고 싶다는 거죠. 점수를 더. 세컨 웨이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스페인 독감처럼 두 번째 왔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컨 웨이브에 대해서도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늘 조심스럽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코로나는 앞으로도 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겁니다. 어떤 경우는 좋았다가, 어떤 경우는 또 나빴다가, 이게 막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좋은 거와 나쁜 거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믿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그게 증명이 되거나 뭐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뉴스가 그게 확인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5월 5일 날짜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